자, 여기 C에 3번, 4번 푸시면 돼. 자, 보셨어요? 오케이. 잘 하셨네. 자, 볼게요. 3번이 자,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고 일단 이제 독해가 고3 수준이 됐단 말이야. 그럼 고3 수준이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푸는 거를 살짝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읽는 속도가 되게 빨라. 오히려 되게 급하게 읽어.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단 천천히 읽는데 끝까지 안 읽고 문제를 뭐 답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더 좋고.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첫 문장을 보시면 자, 요 말이 나와요. We almost universally accept that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영어 한 문장에는 의미를 주는, 그러니까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작가의 어떤 그러니까 시그널이에요. 작가가 이런 방향으로 글을 쓰겠다라는 방향성, 글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표현도 있어. 그걸 구분해서 읽어야 돼. 한 문장 안에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 내용, playing video games 어쩌고저쩌고 막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내용이야.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작가가 뭐야?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는 이게 작가의 내용과 부합한다는 얘기야? 작가는 반대한다는 얘기야? 반대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universally가 뭐야? 거의 모든 곳에서잖아. 그러면 여기서 we는 인간이란 말이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작가가 동의를 해. 그러면 굳이 글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읽었어, 니네? 자, 이 내용은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좋은 얘기, 나쁜 얘기야? 던져. 틀려도 돼요. 나쁜 얘기야. 어디가 나빠? 어느 부분이 나빠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응. 추구하는 그쵸? 일단 뒷부분이 있긴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목표 성취하는 걸 뭐 막는다.
있긴 있어. 그럼 여기는 이거는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앞부분 여기까지. 여기는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좋은 얘기야? 그럼 이상하잖아. 좋고 나쁘고.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사람들은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나쁘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나쁜 얘기예요. 왜? 얘 때문에. at-best가 무슨 뜻이죠? 기껏해야. 좋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어떤 학습에서 잠깐 쉬는 거죠. pleasant break. 브레이크가 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more often이죠. 이게 의미가 뭐야?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은 플레잉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합니다예요. 됐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니? 항상 니네 영어는 이걸 아셔야 돼요. 글을 쓸 때 뭔가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야. 읽는 독자가 모르는 내용이면 반드시 그 다음에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을 얘기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근거를 설명하셔야 돼요. 알았어?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 가지고 요즘 니네 어떤 문제 나오냐면 글의 순서나 이제 문장 삽입 있잖아. 36번에서 39번. 자, 이 문제가 요즘에는 요걸 토대로 문제를 많이 나온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죠?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이유야. 왜냐하면이야. because가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hold attention이니까 집중력을 빼앗아 간다죠. 집중력을 빼앗아 가는 게 few things can이니까 뭐야? 남들과 다르다는 얘기야. 집중력을 뺏는 게, 집중력을 사로잡는 게 다른 것들이 거의 하지 못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뒤에 그 방식으로 인해서 end가 그래서죠. end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그래서 뒤에 보면 rarely 막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meaningful, 뭔가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요. 됐죠? 그 다음에 니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이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자, 문장 시작이 예로 시작하는 although랑 while을 예로 문장 시작하면 얘는 그냥 같은 거예요. 시작할 때 문장 시작. 문장이 although나 while로 시작하면 자,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뒤에 뭔가 콤마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를 A라고 하고 뒤를 B라고 하면 자, A는 맞지만이에요. 그러니까 A는 당연한 거야. 사람들이 아는 거야. A가 물론 맞아요. 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읽는 독자들을 바보로 만들면 안 돼. 독자들 생각을 100%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맞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얘네들의 토론의 방식이야. 토론 문화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해. 그래도 하면서 이제 뭐야? 작가의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얘는 뭐야? 맞지만 이거는 논외로 하겠다는 얘기야. 나는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논외고 작가의 주장이 나와. 그래서 니네 olthough나 while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while이 이게 반면에가 아니란 얘기야. 작가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보면 봐봐. while this may be true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사람들 생각 맞는 부분 있잖아. true잖아. 맞아요. 맞는데 일단 나는 그거는 논외로 하고 내 주장은 we are too easily ignoring the valuable tool이죠. 우리가 가치 있는 거잖아. 게임이 가치 있는 도구로 쓰인다는 걸 ignore, 외면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야. 결국 게임은 뭐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찾으시면 당연히 게임에 대한 좋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읽으시면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답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에서
첫 문장에 이 단어가 나와 is essentially 나오잖아. 얘는 당연히 주장이야. essential이란 단어는 should의 뜻이에요. should란 얘기는 당연히 이게 옳단 뜻이고 이게 맞단 뜻이야. 자, truth라는 게 뭔가 progress, 진전, 발전이죠. progress와 development, 지식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맞아. 그 다음에 as 나오죠? 그럼 because예요. 주장했잖아. 주장했으면 as하고 이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유는 그 truth라는 게 니네 serve as 하면 역할이에요. truth의 역할이 뭐냐면 the foundation이죠. foundation이면 토대예요. 그래서 truth가 토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on which, upon which가 그 위에죠. truth 위에다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해한 것들을 그 위에 쌓을 수 있다요. 됐죠? 그럼 얘는 팩트란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자, threat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 얘기한 게 그래서 더가 붙잖아. 앞에 얘기한 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예요. 지식을 계속 쌓아갈 거야. 발전시킬 거야. 근데 그거가 threat이라는 거는 뭐 위협하셔도 되고요. 뭐 위협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안 좋은 가능성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결국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 보인다? SNS 미디어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니네 threat하고 같은 단어가 세 단어예요. threat, risk, 그 다음에 danger. 이 3인방이 그러니까 셋 다 뭐 위험, 위협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안 좋은 가능성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그런 가능성이 저기서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뒤에 보면 Its unregulated nature allows misinformation 이렇게 나와. 자, 이 단어 잘 기억해. allow란 단어. 물론 allow가 단어 뜻은 뭐 가능하게 하다 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allow 앞에 주어 자리에 누가 와? 원인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니네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이 있단 말이지. 고등학교의 서술형은 물론 학교마다 유형이 다르긴 한데 주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럼 그 글의 주제를 allow를 이 동사를 써서 쓰세요. 그러면 당연히 주어 자리에 누굴 쓸 줄 알아야 돼? 원인을 쓸 줄 알아야 돼. 그것도 명사로. 그럼 it's unregulated nature죠. 그럼 이 it가 당연히 SNS잖아. SNS가 갖고 있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다?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들이 빠르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토대가 될 수 없다 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주장이란 말이야. 주장은 SNS는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 그럼 주장은 뭐야? 그래서 SNS가 뭐 해야 된다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요게 이 특징을 바꿔야 된다라고 가겠죠. 그래서 unregulated를 이제 바꿀 때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되고 안 보이면 더 가시면 돼요. 근데 보여야 돼. 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물론 내가 안 읽긴 했지만 이거거든. 토대 위에 쌓는 지식은 이거예요. reliable하고 accurate understanding이야. 근데 얘는 unregulated하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정보는 reliable하지 않고 accurate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답이 요 단어가 그대로 나왔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regulate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정보를 잘 regulate, 통제합시다 라는 글로 가죠. 자, 그래서 이게 C번은 그래서 선지가 한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가로 가고는 싶은데 일단 하나는 더 해봅시다. 별표가 2개인가?
자, 여기서 어려운 거 한번 가볼까요? 뒤에 C의 뒤로 가면 1등급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22번. 자, 22번 해보세요. 그래도 곧잘 하시네요. 자, 볼게요. 자, 첫 문장 보면 confident is not the same as comfortable이거든. 어쨌든 그러면 이 글 confident가 이 글의 소재예요. 자, 그리고 이거가 아니다라고 글을 주장할 수는 없어. 그러면 comfortable이 아니란 얘기는 모인 나라의 법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comfortable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리고 두 번째, self-confident에서 misconception, 갖고 있는 오해가 living fearlessly가 오해란 얘기야. 그러면 fearlessly도 결국은 comfortable과 같은 단어란 뜻이야. 그리고 fear이 무슨 뜻이야? 보통 두려움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걱정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보통은 걱정으로 더 많이 해석해요. 걱정과 우려라는 뜻이. 그래서 I fear that 하면 뭐뭐가 걱정된다, 우려된다. 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 쪽으로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the key to building confidence. 그러면 자신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키는 그냥 중요한 거잖아. 자신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comfortable이 아니라 반대잖아. 그럼 이게 반대가 의미하는 게 뭐야? 걱정하란 얘기야. 그래서 밑에 보면 fear이 be present하게 냅두란 얘기죠. 니네 여기에 be willing to 나와. be willing to는 의미하는 게 뭐죠? 네가 의도적으로의 느낌이죠. 일부러의 느낌이야. 일부러라도 계획해서 걱정거리가 있어야 된다야. 됐죠? 그리고 뒤에 요 문장이 결국 핵심인데 그 다음에 뒤에 읽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establish some self-confidence in something. 뭐 confidence, 자신감을 우리가 확보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솔직히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we want to stay there. 그러면 결국은 hold on to it 이렇게 나와.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 나왔냐면 stay there이잖아. 이 there이 뭔데? 여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확보한 그 분야야. 얘는 이미 자신감을 확보했잖아. 그 확보한 분야에 stay 하고 싶으면 hold on to도 결국 뭐야? 고수하다예요. 결국은 그 분야에서 내가 나가고 싶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문장에 니네 이게 별표예요. only라는 거 잘 알아도. only는 니네 앞으로 독해할 때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건데 니네 문법책에서 only는 도치에서 배웠어. 얘 부정이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only는 뭐뭐만, 뭐뭐뿐, 도치로, 그러니까 부정으로 해석 안 해요. 그러니까 only의 정확한 뜻은 이거를 제외하면 아니다라는 뜻이야. 아니다요.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이게 앞문장과 연결이 돼요. 봐봐.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확보한 부분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야. 근데 we only go where we feel confident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아까 there이잖아. 내가 자신감을 느끼는 그 분야 거기를 only죠. 거기를 제외하고 딴 데를 안 가면이야. 안 가면 confidence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그럼 작가의 주장이 보이죠? 뭐야, 딴 데 가란 얘기잖아. 그 confidence를 느끼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러고 그 안 느끼는 곳이 뭐야? 아까 얘기한 the opposite, 반대가 되는 fear이 있는 곳이죠. 그럼 본문은 결국 뭐야? fear를 느끼란 뜻이야. 그럼 fear이 있는 거가 여기에 두려운 일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그러니까 저 only라는 문장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는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D로 갈게요. 자 D의 3번 으로 갑시다. 자 D의 3번 푸세요. 시작. 가요? 3번. 자, position of the architect예요. 건축가의 위상. 포지션. 위상이 rose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architecture. 그러면 왜 그랬냐면, 왜 건축가가 중요해졌냐면, architecture, 건축물이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건축물은 그 당시 건축물이 어떤 상징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스테이트먼트는 그냥 말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 건축물이 됐으니까 건축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뭐 시체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앞에 딱히 어떤 하웨버는 뒤집지 않았잖아. 그리고 사람 이름이 나왔잖아. 사람 이름이 나왔다는 건 이 문장은 뭐 하겠다는 얘기야? For example, 예시의 문장이란 얘기야. 그리고 니네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for example의 그 예를 들어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쉽게 예를 들어준다는 게 아니야. 이 for example은 앞에 나온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얘기야. 자, 앞에 나온 게 뭐야?
건축가의 위상이 올라갔다요. 거기에 대한 근거예요. 그래서 시치로라는 사람이 아키텍트를 클래스가 이제 분류하는 거잖아.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the physician, 의사와 선생님, 얘네랑 같이 분류했다요. 그게 뭐야?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근거란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 비트루스비스라는 사람도 결국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도 근거야. 결국 걔의 이 프로페션이 뭐야? 직업이에요. 그러면 so great, 니네 so형 어명이라고 문법책에서 배워봤잖아. 그럼 건축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상이 올라갔다. 됐죠? 그럼 근거 얘기했어. 자, 그 다음 마르커스 누구라는 사람은 얘는 건축가예요. practicing architect고요. 자, 얘가 recognize that 하고 나왔어. 자, 얘가 recognize that 뭔가 이제 인지한 게 뭐냐면 architecture requires예요. 자, 그럼 얘는 건축가잖아. 건축가고 앞에 위상이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그래서 얘 recognize는 결국은 생각이에요. 얘 생각이 어땠냐면 architecture 건축물이라는 건 니네 require이라고 얘기하면 요구하다라고 단순히 하지 마시고 require는 그냥 should, need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어. 왜? 건축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아까 political statement라고 했잖아.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architecture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practical knowledge와 theoretical knowledge가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니네 이 두 단어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practical하고 theoretical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말이야. 보통 우리가 practice라고 하면 연습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practice는 실제로 뭔가를 하다의 뜻이에요. 실제로 하는 거야. 그럼 반대말이 뭐야? theory예요. 이론이야. 이론은 머리로만 하는 거야.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고 몸으로 하는 게 practice야. 이게 서로 반대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지식이 어떤 지식이 둘 다 있어야 된다? practical은 뭐야? 실제 활용하는 지식이죠. 실제 활용하는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이론적인 지식도 알아야 된다요. 그러면서 he listed the discipline. discipline은 그냥 과목이에요. 이런 과목을 막 언급했죠. 이 과목들은 aspiring 하면은 이제 aspired가 아니라 aspiring 하면은 이제 보통 꿈이라고 하면은 꿈의 3인방 알아두세요. dream, 그 다음에 ambition, 그 다음에 이 aspiration이에요. 이게 꿈의 3인방이에요. 그러면 aspiring 하면은 뭐야? 건축가가 꾸민 사람이야. 자, aspiring architect, 건축가가 꾸민 사람이 반드시 master, 배워야 되는 과목들을 막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 봐봐. 이 discipline이 의미하는 건 뭐야? theoretical이에요. 이론적인 건 이걸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건축할 때 기술도 아셔야 되고. 됐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를 보려면 문장 시작이 어디니? 일단 while부터 다시 연결이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those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내가 아까 얘기했죠. only는 뭐야? 이것 빼고 없는 거잖아. 그러면 theory와 scholarship만 니네 rely on이라는 것도 보통 여러분들은 의지하다, 의존하다라고 많이 해석은 하시는데 rely on이 물론 의지하다, 의존하다가 있긴 해요. 근데 두 번째 뜻도 알아도 rely on은 뭐예요? 그냥 use예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여기서는 use죠. 그러니까 those who 건축가 중에서 theory와 scholarship만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니? practical knowledge가 없다는 얘기야. practical knowledge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다잖아. 그럼 이거의 의미는 결국 뭐야? practical knowledge가 없다는 뜻이야. only만 제대로 해석했으면 굳이 이거가 그림자를 쫓고 substance 물질은 쫓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theory와 scholarship은 있지만 practical은 없다는 얘기야. only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practical이 없다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죠. 그게 여기 나오죠. practical이 없다. 그래서 3번이 돼요. 결국 이거가 뭐의 문제냐면 only의 문제야. only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4번. 그렇네. 이게 그러니까 막 논리적으로 막 분석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본문에 나온 단어를 바꾼 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앞의 내용은 솔직히 문제 푸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글을 이해를 하려면 자, 뭐 20세기쯤이죠. 20세기가 됐을 때쯤에 자, anthropologist는 인류학자예요. 자, 인류학자인데 trained in the natural sciences거든. 자, 여기 보면 니네 두 가지가 나와. 하나가 the natural sciences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science of humanity가 나와요. 니네 보통 우리가 문과, 이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자연과학 이게 이과예요. 우리가 이과라고 얘기하는 자연과학이 natural sciences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문과학,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the science of humanity예요. 문과예요. 그러니까 니네 science가 과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의 science 뭐야? 복수 썼잖아. a science잖아. 그럼 얘는 과학이 아니란 뜻이야. science의 복수를 쓰든 science의 어를 쓰면 science에 무슨 뜻이 있어? 과목이란 뜻이 있어요. 학문이란 뜻이 있어요. 자, 인류학자인데 과학, 이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걔가 비겐투 한다는 얘기는 뭐니? 몸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변화죠.
과학의 트레이닝을 받았어. 과학에서 실험은 니네 뭐야? 실험실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자, 인문학은 should look like 인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reimagine. re가 붙으면 결국은 이것도 변화예요. 자, 인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달리했고, 그래서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잖아. 사회과학자는 ough트는 should고 내가 아까 should는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옳다예요. 자, 인문학은 cultural groups거든. 어떤 집단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이 과학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달라야 되는 거는 직접 가라죠. 직접 가서 목격하고 직접 사람과 얘기해 보란 얘기야. 실험실에서 연구하지 말고 직접 그 사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과 대면하라죠. 그래서 뒤에 나온 글 보면 실제로 막 트래벨드예요. 실제로 가보고 막 나와. 근데 맨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그랬죠? 자, 올도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작가 주장 나온다고 했어. 물론 at times, sometimes예요. 가끔은 venture into니까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공동체, 커뮤니티, 소사이티에 들어갔죠. 그건 맞아.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건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았다죠. 이게 작가의 주장이에요.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았다. 따라서 걔네들의 observations는 걔네들이 관측한 자료들은 어떻다? 얘네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며. 즉 로컬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직접 그 안에서 관찰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from their veranda가 의미하는 게 뭐야? 결국은 이 문장이에요. 그 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야. 로컬 피플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온 게 뭐야? 리틀이 부정어죠. 그래서 로컬 피플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컨택, 만남, 교류를 가지지 못했다야.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바꾼 것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글을 이해하지 못하도 풀 수는 있고 다들 잘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 정도 되면 뭐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가 해석해주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죠. 자, 하나만 더 해보고 쉽시다. 자, 5번.
풀었어요? 자, 얘도 보면 결국은 only야. 자, 뭐 improve는 밑에 나오죠. 즉흥 연주예요. 자, 즉흥 어떤 공연에서 얘네들은 control이란 얘기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대화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direction, 어떤 지시사항도 없어요. 그러면 react to, 다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죠. 여기서 non-verbal 행동으로 보시면 되죠.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Because of this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이 this는 뭐야? 앞에 나오는 only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become expert잖아. 니네 여기 expert나 밑에 나오는 be 어디 넣어져? become adapted이나 같은 말이죠. 전문가가 된다, 잘한다는 얘기야. 능숙해진다, 전문가가 된다. 결국 얘네가 뭘 잘하냐면 reading body language and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what is said예요. 물론 이게 body language, 사람들의 그 몸의, 그러니까 몸 동작을 읽는 것도 잘하지만 니네 이 말 알아야 돼. between the lines라는 거. 우리 보통 행간을 읽는단 말 아니? 니네 시를 읽을 때도 행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한 게 있고 표현되지 않은 거. 그래서 between the lines, 행간, 표현되지 않은 것도 읽는 걸 잘 해야 된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이 나와. This applies to. 결국 뭐야? 비유하겠다는 얘기야. 앞에 나온 그 공연 배우들은 결국은 비유하기 위한 거죠. 우리의 일상 대화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비유는 결국 뭐야? 주어는 달라져도 동사는 똑같아야 돼요. 동사가 같은 게 비유거든. 그럼 우리는 어떤 동사를 해야 돼? 앞에 read, 그 다음 between the lines예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pick up 결국 just like 얘네 공연 이 배우들이 자 become adapted이 잘한다 그랬죠? pickup은 주다는 얘기야. 줍는 거고 breadcrumb은 이 breadcrumb은 이제 빵 부스러기죠. 대화의 빵 부스러기란 얘기는 결국은 말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와. 그러면 솔직히 밑에 읽으면 답의 근거를 더 찾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니네 솔직히 뒤에 갈수록 시간 엄청 부족해요. 앞에 거 비유했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거야. between the lines예요. 말하지 않은 그 행간을 읽어라란 얘기야. 자, 그럼 요 정도만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힌트라는 단어죠. 힌트도 나오고 이 roundabout 모를 수 있어. 근데 니네 영어에서 round와 around와 about은 세 개가 같은 단어예요. 이거 셋 다 무슨 뜻이야? 주변이란 뜻이에요. 즉 포인트를 딱 짚는 게 아니라 주변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간접적인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간접적인 어떤 힌트, 거기서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가 1번이 나오는 거고, 다른 것들에서는 자 3번은 괜찮아요. 여기까지 parable conversation까지 괜찮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보면 distract라고 하니까 틀려져. distract는 집중 못하게 만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뒤에는 괜찮아요. 이런 거 reactions of the audience to the performance, 일단은 audience니까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관객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1번밖에 없더라요. 됐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풀어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오답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 현재 A와 B는 너무 쉬우니까 일단은 좀 나중에, 일단 뭐 좀 뒤에 빈칸을 할 때 그럴 때 푼다 치고, 나중에 한다 치고. 다음 주까지니까 일단은 주말이 껴있으니까 D를 풀어올게요. 그 다음에 주말이 안 껴있을 때 C 풀면 될 것 같으니까 D를 풀어오세요. 알았죠? 근데 풀 때
이런 거 한번 해봐. 요 선지에서 선지도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가 헷갈린다라는 표시해놔. 헷갈리는 걸 없애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해. 알았죠? 나는 얘 100%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얘는 헷갈린다. 이런 거 생각해서 헷갈리는 게 왜 아닌지를 이해하시면 돼. 됐죠? 자, 일단 자, 바로 실전으로 갈게요. 자, 네 문제씩 끊어갈게요. 자, 1, 2, 3, 4 시간은 1분 드려요. 한 페이지 가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속도가 빠르네. 6번까지 갈게요. 됐나요? 자, 일단 여기서 결국은 맨 처음에 이제 모든 고등어법은 주어 찾기야. 그러니까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 기본적으로 주어는 맨 앞 명사예요. 맨 앞에 있는 명사 찾는 거거든. 즉 앞에 나오는 뭐 형용사나 부사 빼란 얘기야. 자, 이게 일단은 기본이야. 맨 앞에 있는 명사. 자, 근데 이게 아닌 경우가 몇 가지 있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닌 뭐 예외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기본의 반대말 약간 고급. 자, 결국 고급적으로 쓰는 건데 그럼 주어가 뒤에 있어. 그럼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맨 앞에 이제 출처를 먼저 써요. 출처가 앞에 나와. 니네 출처는 어떻게 쓰냐면 주어 동사 대시해요. 주어 동사 대신 그냥 다 출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he said that 또는 뭐 people believe that 이런 거 있잖아. 얘랑 똑같은 게 뭐 it is pp that도 똑같아요. 얘도 출처고요. 그래서 앞에 출처가 나오면 결국은 진짜 주어는 어디 나온다? 뒤에 나온다요. 진짜 내용적으로 중요한 주어는 출처 뒤에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앞에 이 수량 형용사가 나와요. 이게 문법책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수량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태도 있고 부분 명사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결국 뭐냐면 얘네 뒤에 of the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주어가 나오는 거야. 즉, 요 앞에 나오는 요 단어들 있잖아. 수량 형용사, 부분 명사. 얘는 그래서 내가 위에 거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명사로 보지 말고 형용사로 보라는 얘기야. 여기에 나온 게 뭐 있어? all이나 뭐 some이나 이런 단어들 있죠? 뭐 퍼센트, 분수 이런 단어들이 다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주어가 아니다. 그래서 all은 절대로 주어가 아니에요. 뒤에 of the 다음에 진짜 주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도치도 아셔야 돼요. 도치는 이제 도치가 되는 경우 알죠?
도치를 따로 배우셔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일단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문장 맨 앞에 있든, 또는 부정어가 맨 앞에 있든, 또는 또 누구 있죠?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있든이야. 얘네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주어는 조동사 뒤로 빠져요. 주어가 얘도 뒤로 가. 그러니까 주어가 뒤로 가는 케이스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크게 도치랑 출처와 수량 형용사 이 세 가지야. 그 다음에 뭐 대열이지 대열아 이런 것까지는 안 할게요. 됐죠? 그래서 진짜 주어가 다 뒤로 간 케이스. 자, 그럼 가면 자, 우리 답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1번에 is고요. 2번에 is, 3번에 are, 4번에 helps, 5번에 is, 6번에 are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뭐 the number of 나오는 건 알죠? the number of에 더가 붙으면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는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의 주어가 뭐야? 얘가 맨 앞 주어예요. being이 맨 앞 주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differences 뒤에 걸로 보지 말란 얘기야. 뒤에 거가 아니라 맨 앞 명사야. 그래서 being이 주어다 보니까 단수죠. 그래서 help s가 붙는 거고, 뭐 one of에 당연히 알고, 6번이 이거죠. 주어 동사 that 여기를 버리란 말이야. 빨리. 그러면 주어가 뭐야? 그 다음에 some of도 뭐야? 수량 형용사야. 그럼 진짜 주어는 당연히 health problems로 가셔야 돼요. 이거가 가장 어려운 문제. 그렇죠? 그럼 여기가 출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도 붙은 두 가지가 앞에 짬뽕이 된 주어가 뒤에 나오는 케이스. 됐죠? 오케이. 자, 뒷페이지 이제 8번부터 7번부터 13번 갈게요. 하세요. 자, 볼까요? 자, 아까 3개 알려준 거에 하나만 더 추가하세요. 아까 요거 3개에다가 그 고급 버전이 하나가 이제 문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찾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물어볼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선행사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항상은 아니잖아. 언제 아니죠? 이 명사가 선행사가 아닌 경우가 뭐야? 앞에 뭐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전치사 덕이 명사가 돼버리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 그럼 얘가 진짜 선행사가 돼요. 근데 무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가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결국은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어울리는지를 보시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1번 명사가 어울리냐 2번 명사가 어울리냐를 보시면 선행사가 누구를 잡아야 될지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동사랑 연결되는 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자 가시면 자 여기서 일단 답을 불러드리면 7번의 답은 is, 8번이 are, 9번이 are, 10번이 separates, 11번이 ranges, 12번이 put, 13번이 is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어려운 거로 치면 일단 8번이죠. 8번이 문장 시작이 뭐야?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돼 있어.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도치하겠다는 얘기야.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도치는 이렇게 봐도 돼. 니네 1형식 도치, 2형식 도치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니네 1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오잖아. 그리고 2형식은 동사 뒤에 뭐가 나와? 형용사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와서 결국 1형식 도치와 2형식 도치. 그래서 동사 주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의 얘는 앞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주어가 뒤에 나오는 the farmers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R을 쓰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9번도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거 더 플러스 형용사 뭐 많은 사람들이라는 복수예요. 더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항상 복수 쓴다라는 거 챙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도 여기 보면 퍼센트. 자, 퍼센트는 늘 얘기했지만 퍼센트는 수량 형용사예요. 그럼 아까랑 뭐가 다르니? 영어에서 of 더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라고 했잖아. of 더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몇 퍼센트 of the difference야. 그래서 difference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니까 물론 separate가 되겠죠. 그리고 뭐 ing는 뭐 이거는 나중에 동사 자리냐 아니냐 문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맨 앞 명사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12번이 결국은 이 대세 선행사 찾으란 얘기야. 그게 and는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얘 선행사는 앞에 나오는 environment and lifestyle이죠. 그래서 복수니까 put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선행사 찾기 어려운 문제 4번이에요. 그리고 뭐 13번은 뭐 구가 됐든 절이 됐든 영어는 구와 절은 단수 취급이에요. 투부정사 ing 대절 구와 절은 단수 취급. 됐죠? 자,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15번에서 20번. 십사 번부터
여기는 어려운 문제 몇 개 있어요. 자, 볼게요. 일단 답을 불러드리면 14번은 are, 19번이 sends, 16번이 reduces, 17번은 안 고쳐요. 18번의 1번은 have focused, 2번이 is, 그 다음에 19번에 believes, 20번이 meant예요. 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14번은 전치사 덕이 명사니까 아까 얘기했죠? 도치니까 주어는 뒤에 있다. 얘는 됐어. 자, 15번. 자,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니네 이제 앞으로 독해하다 보면 이 패턴을 많이 볼 거야. 자, 우리가 영어는 주어가 긴 거를 싫어한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뭐 가주어가 있고 막 이런 얘기 들었어. 근데 실제로는 주어를 되게 길게 써요. 그러니까 가주어가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낸다가 아니에요. 그냥 뻥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고 영어는 주어를 길게 쓴다. 그럼 어떻게 길게 쓰냐면 주어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던가 주어 다음에 ing를 쓸 거예요. 물론 그 ing가 수동이면 being pp니까 결국은 똑같고. 자, 관계대명사는 ing 붙여가지고 주어를 길게 쓸 거야. 자, 이 패턴을 잘 기억해. 그럼 주어가 길어지죠? 주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멀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반드시 뭘 물어본다? 여기를 물어봐요. 한국 문법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봐. 첫 번째, 동사 자리가 맞는지. 다시 얘기하면 ing 써야 되니? 아니란 뜻이야. 동사 자리 쓰셔야 돼요. 지금도 주어가 길어서 니네 무조건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동사를 계속 기다려야 돼. 근데 여기까지 동사가 안 나왔잖아. 그럼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또 ing 쓴다? 동사가 안 나온다?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럼 꼬여. 그래서 무조건 100% 동사 자리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100% 동사 자리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한국인, 외국인은 잘 안 되는데 주어가 단수였는지 복수였는지 너는 기억하니에요. 주어의 단복수를 기억하는지를 물어봐요. 이게 외국인은 되게 잘해. 그래서 그 대명사가 대이냐 이시냐를 되게 빨리 찾아, 외국인은. 우리는 그게 어려워. 대이냐 대미냐 이시냐 그게 뭔지 계속 찾아야 되는데 외국인은 그게 잘 돼요. 자, 이게 봐봐. 그래서 combustion of oxygen 대신 나오는 순간 이거는 반드시 동사 자리를 물어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sends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이거 주어 동사 대신 빨리 버리는 습관 들여. 그러면 이치로 가니까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17번에 이거 pp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도치라고 했어. 뒤에 나오는 이거 to 전치사 이건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럼 attach to 전치사가 나오면 당연히 주어는 뭐다? 뒤에 나온다요. 그렇다고 cat이 주어는 아니잖아. cat's whiskers죠. whiskers가 얘가 주어죠.
그래서 R가 맞다. 자, 18번을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여기가 rising이 주어냐, prices가 주어냐. 이거거든. 그러려면 너희들이 뭘 생각해야 돼? rise란 동사는 무슨 동사죠? 뒤에 명사 쓸 수 있어요? 자동사죠. rise는 뒤에 목적어 못 와요. 즉 rising을 동명사로 못 쓴다는 뜻이야. 즉 여기에 rising은 뭐야?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다. rising은 뒤에 명사가 안 오니까. 따라서 이거는 oil prices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수인 have focused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결국 맨 앞 명사거든. 법부터 시작했을 때 맨 앞 명사는 the drying이에요. drying이 주어니까 당연히 is를 쓰는 것 뿐이고. 뭐 19번 어려울 거 없고. 자, 20번도 똑같아. 봐봐. 명사 썼죠. 그리고 명사를 내가 주어를 길게 쓰는 방법이 아까 썼었잖아. ing와 관계대명사라고. 그럼 주어를 길게 썼으면 당연히 100% 동사 자리가 나와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100% 동사 자리가 나와야 되고, 자, 멘티가 되는 거는 이거는 시제 문제인 것 뿐이에요. 왜냐면 앞에 동사가 과거니까 멘티로 쓴 것 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찾기는 일단은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하실 거라 믿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 타동사, 결국은 이제 동사 공부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되는 건 동사 공부예요. 지금은 여기 앞에 요것도 공부하는 게 좋은데 답이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고. 자, 31페이지로 갈 거고요. 한 페이지 갈게요. 5문제 푸시고 여기서는 설명할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설명할지는 보고. 5문제 푸세요. 자, 답을 부를까요? 자, 1번은 laid고요. 2번은 likely. 3번은 오른쪽이요. founded. 4번이 occurs. 5번이 different예요. 자, 필요한 문법만 설명하면, 자, 1번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수능 때까지 볼 건데 얘를 I 모음이 있고요. A 모음으로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영어에 I 모음이 나오는 게 일단은 rise랑 그 다음에 lie예요. 이 두 가지 I 모음은 자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A 모음이 이제 raise, 그 다음에 lay예요. 얘는 타동사라는 거. 뒤에 명사를 쓸 수 있다. 자, 물론 자동사, 타동사가 뒤에 명사를 쓰냐 못 쓰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
BPP를 아예 못 써요. 물론 그 다음에 불규칙은 아셔야 되죠. lie, lay 이런 거는 아셔야 돼요. 여기에 lie와 lay의 비교는 할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여기 1번 문제가 수동태거든? 수동태니까 당연히 밑에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2번도 무슨 문제냐면 니네 우리가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이거를 배웠단 말이지? 자, 근데 감각동사 말고도 알아야 되는 뒤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 동사가 있단 말이고 거기에 일단은 요거 하나 알아둘게요. 일단은 to be 생략 동사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딱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appear to be, seem to be예요. 얘네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rove to be가 있고 turn out to be가 있어요. 얘도 뒤에 to be가 생략하고 형용사 써요. 그래서 prove 형용사, turn out 형용사, appear 형용사, seem 형용사. 물론 to be 하고 형용사 쓰셔도 되는데 to be는 생략하고 잘 안 써요. 즉 여기가 이 seems 다음에 뭐야? to be가 생략되고 형용사 자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likel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likely, 가능성이 높은 이라는 형용사고 3번은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을이 마이닝 타운으로 우리가 설립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아까 내가 얘기한 이 자동사 자, 자동사는 뭘 알아둬라?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자동사가 있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발생하다 4개는 꼭 알아두세요. 발생하다가 4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게 여기 나오는 지금 occur, happen, 그 다음에 take place, 그 다음에 arise. 이 4개 동사는 발생하다라는 자동사. 다시 얘기하면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포인트를 제발 기억해. 수동태 안 돼요. 그리고 5번이 의외로 쉬워 보이지만 니네 형용사와 부사는 위치가 똑같아요. 따라서 얘가 비동사면 당연히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일반 동사면 부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푸는 거야. 물론 거기 비동사 대신에 형용사 쓰는 동사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look이에요. 감각동사로 여러분이 외웠으니까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 쓰는 거는 일단 지금 감각동사는 아니까 빼고 그 다음에 to be 생략동사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두 종류가 더 있어요. 그거는 나오면은 바로바로 설명할게. 자, 오른쪽에 8번부터 12번 갈게요.
여러분이 풀면서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는 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결국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다 배울 거 다 배웠어. 새로 배울 건 없어. 그러면 헷갈리는 거 아니면 구멍 난 거 이거만 거 메꿔야지 똑같은 거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모르는 거를 체크하고 그걸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은 책에 나온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낫다는 얘기야. 일단은 제로반이니까. 갑니다. 자, 답을 먼저 불러드리면 자, 8번은 us고요. 9번이 write them down. 10번이 strange. 11번이 looks like고요. 12번은 맞아요. 네. 자, 내가 6번, 7번. 그쵸. 6번은 effective고요. 7번이 aggressive예요. 자, 6번이 내가 아까 얘기한 형용사 쓰는 동사가 두 종류가 더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요거예요. 그래서 감각 동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to be 생략 동사를 두 번째 설명했었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상태 유지 동사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상태 유지 동사는 stay, keep, remain. 요 세 단어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도 뒤에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된다. 의외로 니네 이거 상태 유지 동사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얘네 뒤에 형용사 쓰는 거. 그래서 답이 effective가 되는 거고. 하나 마지막 그냥 남은 거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변화 동사예요. 변화 동사가 이제 어떻게 변했다, 뭐뭐해졌다, 빨개졌다 이런 거고. 자, 여기가 이제 6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쓰는 게 get, turn, become이고요. 그 다음에 go, come, grow까지 아셔야 돼요. 자, get, turn, become은 어느 상황이든 그냥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turn red, 빨개졌다. 또는 단풍이 들었다. turn 11, 11살이 됐다. 됐죠? 그 다음 go는 알죠? go bad예요. 음식이 상했다 할 때. 그래서 요건 알아두시고. 자, 니네 7번은 무슨 문제니? 7번 무슨 문제야? 레스가 부산. 레스가 부사여서야? 레스는 비교급이잖아. 비교급은 형용사도 붙이고 부사도 붙여요. 그럼 왜 aggressive 붙여야 돼요? 앞에 비동사. 맞아요. 얘 문제야. and 문제야. 그러니까 말대로 더스도 부사고요. 레스도 부사면 솔직히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and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and는 니네 뭐 하는 거냐면 앞문장과 같은 곳을 생략한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즉 I like a banana and an apple은 뭐냐면 I like a banana and I like an apple인 거야. 여기도 aggressive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가 같다는 얘기야? I am까지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I am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and는 앞문장과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법이 뭐야? 병렬 문제가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and와 but, or, so 이거는 앞문장과 똑같은 걸 생략하기 때문에 앞문장과 똑같은 걸 맞춰라라는 병렬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런 and, or, but, so를 무슨 접속사라고 하는지 알아요? 맞아,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 자, 니네 중학교 문법책은 등위 접속사, 그리고 하나 또 무슨 접속사죠? 종속 접속사야. 자, 근데 중학교 문법책은 이거를 해석에 맞춰서 쓰라는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문법 포인트는 뭐냐면 니네가 이제 고등어법에서 해야 되는 건 등위 접속사의 그러니까 어디를 생략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등위 접속사는 앞문장과 같은 걸 생략해요. 그래서 병렬이라는 문법이 생기는 거고 종속 접속사는 생략하는 곳이 달라. 얘는 주어,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이 달라. 그래서 얘는 어떤 문법이 나오냐면 종속 접속사 뒤에는 ing 쓴다. 또는 비동사 뒤에 ing 또는 비동사 뒤에 pp. 이 문제로 빠져요. 생략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분사 문제로 빠지고 종속 접속사는 분사 문제로 빠지는 이유가 생략이 다르기 때문이야. 등위 접속사는 병렬 문제로 빠지고 이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when, 뭐 giving, when, given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when 종속 접속사 뒤에는 저게 생략됐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8번도 보면 니네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3개짜리예요. 동그라미가 3개 있어. 이거 문제를 내가 낼게요. 퀴즈를 내면 he 예를 들면 she suggested 자, 얘는 답이 뭐예요? 미예요? 투미예요. 즉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이해했어? 동사가 사형식 동사냐? 사형식이면 간목, 명사 쓸 수 있어. 근데 suggest는 사형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간목이 아니라 얘를 먼저 to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형식이냐, 삼형식이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tell은 사형식이니까 us를 쓸 수 있지만 suggested 똑같이 말하다거든. 말하다인데 제안하다 말하다지만 사형식이 아니면 to를 쓰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서 별 3개짜리. 뭐 9번은 쉬울 거고. 자 10번 이거 알아두세요. 자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도치 아니야. 도치 아니에요. 얘 어떻게 되냐면 자 although he is young이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걔는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가장 똑똑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 자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although를 as 형용사 as로 바꿀 수 있어요. 도치 아니에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as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거야. 이 3개는 알아둬야 된다. 결국 문법으로 풀면은 결국 여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니까 이걸로 푸는 거야. 결국 여기도 appear 다음에 형용사 이걸로 문제 푸는 건 맞는데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도치 아니야. as가 붙으면 도치 아니에요. 우리 아까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도치된다고 했잖아. 근데 as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치가 아닌 as의 문법이니까 또 다른 거고. 그리고 12번에 이거 결국 내가 아까 뭐랬어? to be 생략 동사. 결국 수동태 쓰면 안 돼요. 니네 1형식 동사랑 2형식 동사는 수동태를 쓰지 못한다요. 그 문제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 수동태 쓰시면 안 되죠. 됐어? 자, 3문제 남았네요. 자, 3문제 푸세요.
14, 15번은 중요해요. 자, 볼게요. 13번. 얘는 간단한 게, 그러니까 같은 동사래도 일형식 동사면 전치사를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삼형식 동사면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거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의외로 많죠. 예를 들면 resemble이라는 것도 삼형식이고, 근데 여기가 look like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talk about. 이거 한 단어로 뭘까요? D로 시작한 단어와 M으로 시작한 단어 있어요. discuss. discuss도 그래서 전치사 쓰시면 안 되고 하나 mention도 아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전치사 쓰지 말아야 되는 동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14번은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look이라는 동사 있잖아? 이 동사는 조금 특이한 게 뒤에 쓰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용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를 써서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look은 뒤에 누구 써요? 전치사 써요. 그래서 look at, look for, 뭐 look up to, look down on, look after 이렇게 쓰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얘는 뭐로 썼어? look at으로 썼어요. 즉, 이 클로즐리는 형용사로 쓰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됐죠? 그럼 질문. 니네 close라는 단어의 부사는 뭐예요? closely예요? close예요? 클로즈의 부사는 클로즈가 있고 클로즈리가 있어요. 뜻이 달라요. 누가 가까우냐? 위에가 가깝게요. 그 밑에 클로즈리는 뭐예요? 자세히, 뭐 면밀히 이렇게 하는 클로즈리. 그래서 여기도 클로즈를 쓰지 않고 클로즈리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솔직히 살짝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왔으니까 도치되는 건 알겠어. 근데 도치시키려면 솔직히 콤마를 쓰시면 안 돼요. 니네 콤마 쓰면 도치가 안 일어나. 그래서 도치를 안 시키고 결국 여기가 주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몇 형식 도치다? 1형식 도치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1형식은 아까 얘기한 I 이거잖아. lie, lay, lane이잖아. 따라서 뭐야? S가 붙었다는 얘기는 현재죠? 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lies 이렇게 돼요. 그리고 콤마가 없어줘야 뒤에 주어. 자, 그러면 질문. lie, 지금 내가 생각 없이 썼지만 lies예요? lie예요? 주어가 뭐예요? bones예요? 파일이에요? 파일이에요. 그래서 lies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꽤 그래도 2가 정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꽤 괜찮은 실력이고, 자, 그래서 숙제는, 자, 얘는 챕터 3, 4를 풀어볼게요. 오늘 푼 것처럼 그 문제를 3, 4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문제 풀 때 숙제 금방 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는지, 이 문제가 약간 뭐가 아리송한지 체크 잘 하시고. 됐죠?